은퇴는 끝이 아니었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쉽사리 다가오지 않는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생명을 돌보며 살아온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단지 직장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고, 간호복은 유니폼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면 돌연 거대한 침묵이 밀려온다. 사회가 더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조용한 외면. 바로 그 시점에서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존재의 의미까지 시험하는 시작점이 된다. 68세의 김영순 씨도 그랬다. 38년 간호사 생활을 마친 그는 은퇴 이후의 삶을 10년 생존기라 부른다. 육체의 노동이 멈춘 순간 정신의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처음의 위기는 예상보다 일찍 다가왔다. 은퇴하던 해의 겨울, 김 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그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다. 은퇴하면 여행을 다니고 여유를 즐기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약봉지와 병원 스케줄로 채워졌다.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간호사로 일할 땐 성실히 적금을 들고 연금을 준비했지만 의료비는 빠르게 그 균형을 무너뜨렸다. 매달 약값과 진료비가 쌓이면서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는 자존심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다. 김 씨는 결국 지역 보건소의 건강 프로그램과 상담을 찾아가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가까운 산을 걷는 습관으로 건강을 다잡아갔다. 그에게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자기 몸과 다시 관계 맺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생존의 과제는 쓸모에 대한 상실감이었다. 김 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갈 곳이 없었다. 집안일을 아무리 해도 시간은 흘러가지 않았고, 뉴스와 드라마로 하루를 때우다 보면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평생 간호를 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그는 근처 노인복지관을 찾아 자원봉사를 제안했다. 처음엔 허락을 받기 어려웠지만 혈압관리 교육이나 기초 건강상담 등 자신이 해왔던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틈을 만들 수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이 되었다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마다 그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김 씨는 매주 2번 복지관으로 출근했고, 은퇴 후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해갔다. 은퇴는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변하는 것임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은 고독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였고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서 살아갔다. 처음 몇 년은 자유롭고 홀가분한 듯 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대화 없는 식탁이 버거워졌다. 명절이나 생일처럼 누군가와 함께여야 할 날이 가장 두려웠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오후, 침묵이 깊어질 때마다 그는 자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중 복지관 동료들의 권유로 작은 톡소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과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다.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다 보니 시간이 느리게 흐르던 일상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는 사는 게 버겁다고 느꼈던 날들을 지나며 결국 사는 게 덜 외롭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것이 고령기의 생존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체감했다. 이 세 가지 여정은 김영순 씨 개인의 삶에 머물지 않는다. 간호사라는 이름 뒤에 수십 년을 쏟아낸 이들도 결국 은퇴 앞에서는 혼자다.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와 생활비, 일하는 동안 미뤄둔 건강관리, 사회적 역할의 단절과 고립감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이다. 김 씨는 이 생존기를 퇴직 이후에도 긴 호흡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은퇴는 종종 준비되지 않은 채 벼랑처럼 찾아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진실을 몸으로 증명해냈다. 여전히 건강을 돌보며 누군가의 귀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삶. 이것은 그가 간호사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생존이 아닌 삶을 허락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우선 은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노년의 건강과 고독 문제는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과제임을 공공정책이 반영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사회 전체에 울려 퍼져야 한다. 그래야만 김영순 씨처럼 조용히 쌓아온 이들의 10년 생존기가 존엄한 삶의 서사로 바뀔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내야 하는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그 시작을 견디며 살아가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은퇴 후의 삶을 생존기라 표현한 김영순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개인의 서사를 넘어 구조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무엇이 이토록 많은 은퇴자들을 생존의 언어로 내몰고 있는가? 단지 오래 살기 때문일까? 아니면 제도와 사회의 무관심이 노후를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일까? 분명한 사실은 퇴직이 단지 직업의 끝이 아니라 삶의 한 중심축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점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가족 내 역할을 포함해 직업적 정체성까지 내려놓는 순간 삶의 무게는 더 복합적으로 다가온다. 간호사였던 김영순 씨가 건강 문제, 경제적 압박, 관계의 단절이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를 겪으며 10년을 살아낸 경험은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은퇴를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나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를 읽혀야 한다. 첫째, 노후의 건강 문제는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 질환처럼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은 대부분의 중장년층이 경험하게 될 생활 속 동반자가 되었다. 문제는 이 질병을 감당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과 정보의 격차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병원에 가면 돈이 든다는 이유로 초기에 건강관리를 포기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된 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김 씨처럼 오랫동안 병원 현장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정작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 현실은 노년층이 사회로부터 뒤처지는 시작점이 되곤 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단순한 기초연금 증액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방 중심의 보건소 활동 강화,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방문 진료 확대, 약값,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복지와 보건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둘째, 은퇴 이후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쓸모를 찾고 싶어 한다. 노동이 끝났다고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영순 씨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느꼈던 감정은 단지 남을 도왔다는 자긍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확인, 즉 존재의 확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활동의 기회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그 대부분이 비숙련 단순 업무에 편중되어 있거나 일정 나이 이상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퇴직 전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시니어들이 제 몫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또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기회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매우 낮아 정작 참여하고 싶은 이들이 어떻게 찾아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은퇴자를 여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그들이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잠재적 인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이러한 단절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셋째, 가장 깊은 위기는 고독이다. 이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상을 잠식한다. 대화할 사람이 없고 안부를 물어오는 전화 한 통이 없는 삶은 인간 존재에 대한 감각마저 흐릿하게 만든다. 김 씨가 말벗을 찾기 위해 톡소 모임에 들어간 일은 작은 사건이지만 그로 인해 그는 다시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느낄 수 있었다.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된 노인은 질병, 우울, 자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통계는 단지 수치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감정과 정신이 함께 무너지는 복합적인 붕괴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노년기 우울증은 종종 그 나이쯤이면 당연한 일로 취급되며 방치되기 쉽다. 하지만 고독은 치료 가능한 사회적 질병이다. 관계의 회복은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마을 단위의 작은 모임, 커뮤니티 공간, 지역교회나 작은 동호회 같은 곳에서 말을 나눌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것이 곧 고독과 싸우는 사회의 역할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은 스마트폰 속 세상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술 격차는 물리적 단절보다 더 깊은 고립감을 만들어낸다. 은퇴 후 삶을 생존이 아닌 회복과 전환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의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라는 한 차원에 머물러서는 부족하다. 건강, 일, 관계라는 삶의 세 축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안에서 개인의 삶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가 요구된다. 김영순 씨가 은퇴 이후 10년을 살아냈다는 표현을 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단지 존재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 자기 삶을 다시 정의했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갔다. 하지만 모든 은퇴자가 그러한 생존기를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간호사라는 직업적 자긍심과 약간의 연금,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는 수많은 은퇴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립을 견디고 있으며
어떤 언어로 자신의 생존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는 국가가 묻고 사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퇴직 후의 삶이 존엄하게 이어지기 위해선 각자가 애쓰는 생존기 위해 공적 안전망이 덧대어져야 한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일이다. 그렇기에 이 생존기를 혼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당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며 더 이상 그 끝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어선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지나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